계속해서 1390페이지를 보시면은 어떠한 경우에 행정행위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가. 일반적으로 판례를 통해서 볼 때 사실 은폐라든지 그 밖에 사위의 신청에 의해서 어떠한 허가 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사위라고 하는 것은 뭐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예를 들면 바로 이러한 것 등, 또는 법규정 위반의 방치로 인해서 공익이 상대방의 불이익보다 훨씬 큰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잉금지 원칙의 구성 원칙인 세 번째 원칙으로서 상당성 원칙은 침해당하는 사익보다도 그 침해당하는 사익을 통해서 얻는 공익이 훨씬 크다. 이것을 우리는 비례성 원칙, 수행 기대 가능성 또는 상당성 원칙, 이렇게 불렀듯이 바로 이러한 법규정 위반의 방치로 인한 공익이 상대방의 불이익보다 훨씬 큰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1392페이지를 보시면은 법 규정 등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출입으로 이회나 영업 정지에 가름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지 1개월 만에 다시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경우 영업허가 취소, 바로 이러한 것 등등. 그 다음에 1393페이지를 보시면은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영업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가 바로 또 영업 행위를 했을 때, 또 형사재판과 허가 취소, 바로 이러한 경우에 소위 말하는 취소 사유가 해당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바로 1399페이지를 보시면은 철회하는 의미의 취소, 즉 취소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소급표를 지니는 것이 아니고 장래효를 지니는 바로 이러한 의미의 취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철회하는 의미의 취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이것은 비록 취소라는 용어를 썼지만은 이것은 철회의 의미를 지니는 취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09페이지를 보시면은 행정행위의 철회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대하고도 명백설, 다시 말해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이외의 하자 등을 원인으로 한 무효 취소, 즉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를 살펴보았는데, 지금 공부하는 철회는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흠 없이 완전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사후에 이르러 그 효력을 전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는 위더루프, 즉 철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1409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철회라고 하는 것은 행정행위가 아무런 흠 없이 완전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사후에 이르러 그 효력을 전속시킬 수 없는 어떠한 새로운 사정, 이 새로운 사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행정의 효력을 그대로 전속시킬 수 없는 그러한 새로운 사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장래에 향하여 그 행정행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시키는 것,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시키는 원래의 행정행위와는 다른 별개의 독립된 행정행위를 우리는 행정행위 철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무효나 취소는 어떠한 행정행위의 흠을 그 원인으로 삼고 있지만 철회는 어떠한 행정행위의 흠을 그 원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계속해서 존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 이것을 그 원인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411페이지를 보시면은 무효 취소 철회는 어떻게 또는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나는가, 이것을 본다면은 무효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 즉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즉 중대 명백설의 입장에 의해서 바로 이러한 원인을 그 무효 원인으로 보고 있고, 이때의 효력 발생은 처음부터 아무런 법률 효과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취소는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이의 하자, 바로 이러한 것 등등. 따라서 이것은 취소될 때까지는 일단 유효한 힘을 갖는다. 추정을 받는 힘, 공정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의를 해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취소는 바로 취소되면은 소급해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된다. 그렇지만은 철회는 행정행위 성립 후에 이 행정행위가 아무런 흠 없이 하자 없이 완전 유효하게 성립했었는데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존속시킬 수 없는 어떠한 특단의 사정,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 이것을 우리는 철회,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철회는 소위 말해서 장래효가 인정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들이 1416페이지를 보시면은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구별은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은 뭐 중대 명백설, 그렇죠. 대법원은 중대 명백설을 취하고 있다. 즉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 바로 이것은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어떠한 경우에 철회 사유에 해당되느냐? 여러분들이 1422페이지를 보시면은 법규상 허용되는 경우, 또 철회권을 유보했을 때, 우리가 행정행위 부관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철회권을 미리서 유보해두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고 했죠. 어떠한 행정행위 효력을 전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철회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서 유보해두는 철회권의 유보, 또 상대방이 의무를 불이행한 한 경우라든지 사정 변경 또는 공익 목적을 위했을 때 바로 이러한 경우에 행정행위 철회가 이루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 판례로 성립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를 해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철회권에도 역시 취소권의 제한과 마찬가지로 철회권 행사의 제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또 해두실 필요가 있고, 이 철회권의 제한에는 1424페이지를 보시면 법률상 제한, 그 다음에 1429페이지 조리상의 제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와 마찬가지로 철회의 경우도 부담적 행정행위는 철회, 이것이 대치적으로 자유롭고, 1430페이지를 보시면은 수익적 행정행위는 철회가 취소와 마찬가지로 자유롭지 못하다. 철회가 제한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1431페이지를 보시면은 기득권 존중의 원칙, 기득권 존중의 원칙에 따라서 철회가 자유롭지 못하고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또 여러분들이 1432페이지 확정력,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불가변력이 발생했을 때 철회가 자유롭지 못하다. 불가변력이 발생하게 되면은 행정청 스스로도 이것을 바꿀 수 없는 힘, 이것을 우리는 불가변력,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실권, 여기서 말하는 실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행사가 저지되는 것,
우리가 실권과 실효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대법원에서는 실효와 실권을 구별하고 있지 않지만은 실효와 실권은 엄격하게 구별을 해야 된다. 실효라고 하는 것은 권리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고 실권은 그 권리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 행사가 저지되는 것. 우리가 실효는 그 권리 자체가 소멸되는 것을 우리는 실효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실효. 페어비르쿵. 실권은 권리 그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권리의 행사가 저지된다는 말이지. 아우스이붕스레시트. 그렇죠? 권리 행사의 저지.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권리 행사가 저지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실권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실효와 실권은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 말고 실효와 실권은 구별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를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실권은 권리 행사가 저지된다. 아우스위붕스레시트. 그렇죠? 아우스위붕스레시트가 저지되는 것이다. 아우스위붕 데스 레시트 이것이 저지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와 실권의 법리는 반드시 구별을 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철회의 효과로서는 여러분들이 1436페이지를 보시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 손실보상을 어떠한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했었는데 그 행정행위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결과로 인해서 그렇죠? 어떠한 행정행위를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소위 말해서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서 정당한 보상 또는 손실 보상을 해주는 것이 헌법 가치 또는 헌법 정신에 타당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441페이지를 보시면은 행정행위의 효력의 소멸 이것이 설명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1441페이지 맨 아래 도표를 보시면은 자, 결효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결효는 유효하던 행정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는 소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결효에는 소멸이 있고 무효 또는 부존재가 있습니다. 무효는 당당무라고 했지 당초부터 당연히 무효 즉 당초부터 애초부터 법률 효과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아니면은 애초부터 행정행위로서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이것은 행정행위 부존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행정행위가 소멸되는 경우로서는 폐지되는 경우가 있고 실효되는 경우가 있는데 폐지는 취소 또는 철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는 쟁송 취소와 직권 취소로 이루어진다. 행정청 스스로 즉 처분청 스스로 직권으로 취소하든지 아니면은 상급 감독청이 직권 행사에 의해서 취소를 행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또 쟁송 취소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이러한 폐지 즉 취소 이러한 것 등이 있고 바로 이 폐지에는 철회 또는 실효 철회는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행정행위란 무엇인가? 자, 행정행위는 구시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권력적 단독행위를 말한다. 그 다음에 행정행위의 하자에서는 무효가 있고 취소가 있다. 그 다음에 행정행위 철회. 철회와 무효와 취소의 다른 점.
무효는 애초부터 법률 효과가 발생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것은 애초부터 공정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취소는 공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직권으로 취소하든지 아니면 쟁송 취소, 즉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취소를 당하든지 이 두 가지 형식의 취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철회는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적법행위, 행정행위가 아무런 흠 없이 완전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사후에 이르러 그 효력을 전속시킬 수 없는 어떠한 새로운 사정, 이 새로운 사정이 핵심이야. 이 새로운 사정이 철회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죠. 소급은 취소는 소급해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지. 중대하긴 하지만은 명백하지 않거나 명백하긴 하지만은 중대하지 않거나 또는 그것 가지고도 안심이 안 돼가지고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이의 하자. 이것은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죠. 어떠한 행정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침익적 행정행위가 수익적 행정행위로 전환된다면 비교적 이때의 취소는 자유롭게 이루어집니다. 또 이때의 취소는 당연히 소급을 해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때는 그것이 침익적 행정행위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바로 이때의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때는 그 취소가 자유롭지 못하다. 이것은 철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철회도 그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하게 되면은 그것이 침익적 행정행위로 결과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신뢰보호의 원칙, 신뢰보호를 위해서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이 헌법같이 헌법 정신을 준수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 무효가 되느냐, 어떠한 경우에 취소가 되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판례를 통해서 많이 공부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는 실익은 공정력이 있느냐, 공정력이 있지 않느냐, 또 쟁송, 제기를 할 때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느냐,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당연히 어떠한 행정행위가 무효인데 제척기간을 적용할 여지가 있을까?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하는데 제척기간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이지. 왜? 애초부터 당초부터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당당무효였단 말이야. 당당무. 그러니까 이때는 무효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행정행위는 당연히 제척기간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90일이 넘거나 혹은 AND가 아니야. OR 180일이 도과되었다. 90일이 넘거나 OR 1년이 넘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90일,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행정심판은 180일, 행정소송은 360일이야 1년이야. 행정심판은 200일 해서 360일 그러면 초토화돼 버려. 360일이 아니고 뭐라고? 1년. 그렇죠?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판사가 재판할 때 이것이 제척기간을 도과해버렸네. 그러한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도과됐네. 하루만 도과해도 이것은 각하시켜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행정법 총론에서 행정행위란 무엇인가, 또 행정행위는 어떠한 것 등의 어떠한 종류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했던 내용을 행정법 총론에서 그 토대가 되고 뿌리가 되는 내용이고, 또 이것이 뭡니까? 그 가지가 되는 내용들만 위주로 설명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또 잔가지들은 책을 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1차 학습법 중에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써보는 바로 이러한 방법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행위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
보았다. 자, 1446페이지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자, 그 객관식 뭡니까? 케이스 문제가 쭉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 케이스 문제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행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